이어서 뉴스 특보가 방송됩니다. 자연에서 배웁니다. 변함없는 정직함으로 사실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뉴스 그대로의 뉴스. 똑같이 배우는 것 같아도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G7 확대 세션에 참석해 발언을 하는데요.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이어서 G7 회원국과 또 초청국 정상들의 사진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조금 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각국 정상들이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이어서 사진 촬영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입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사진 촬영에 이어서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들이 함께하는 오찬을 겸한 확대 세션에 참석하게 됩니다. 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요, 주요 7개국 G7 정상과 함께 초청국 정상들이 참석해서 다양한 글로벌 의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이제 캐나다 주최국이죠. 마크 카니 총리와 또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또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또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 또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 영국 아까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과 발언한 대통령 총리죠. 키어 스타머 총리,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유럽연합의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과 또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또 뒤편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입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 전 보신 화면에 이재명 대통령도 뒤쪽 가운데쯤에 이제 위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각국 정상들이 모두 입장을 해서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뿐만 아니라 초청국과 국제기구 대표들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보시면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도 있고요. 또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롤라 시우바 대통령도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도 총리, 모디 총리도 함께 보이네요. 네, 박수 치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 박수와 함께 사진 촬영이 무사히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 국가 정상들과 웃으면서 스몰 토크도 좀 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사진 촬영을 마치고 이제 퇴장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갑작스럽게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로 다른 정상과의 만남이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오늘은 또 한일 정상회담이 또 예정이 돼 있는 만큼 현지 시간 오후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두 정상의 첫 대면 만남에서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예, 여기까지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 정상이 오늘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습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G7 확대 정상회의에서는 두 차례 연설을 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서 정식 데뷔전을 치르는데요. 김민아 기자입니다. 캐나다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 이 시각 한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시흥에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국을 벌인 50대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기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난폭 운전 및 특수 공무 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니 3근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건데요.
연구소는 무덤에서 나온 금귀걸이와 유리옥, 또 반지 등 정교한 유물들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한뉴스였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32도로 이번 주 더위의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네, 한일 정상이 오늘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습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G7 확대 정상회의에서 두 차례 연설을 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서 정식 데뷔전을 치를 예정인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 18일 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어젯밤 급거 귀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소재를 알고 있다며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윤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며 G7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감행한 사실을 발표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미사일이 포착되지 않았거나 소량의 미사일만이 날아왔다며 별 타격을 입지 않았고 개의치 않는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네, 생방송 도중 이스라엘의 폭격을 당하고도 즉시 방송을 재개한 이란 국영TV 앵커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저항과 용기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이란 국영TV 앵커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2일차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있는 이 대통령은 첫 한일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데요. 캐나다 G7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장윤희 기자, 오늘 이 대통령 일정 전해주시죠. 네, 저는 캐나다의 산악 휴양지 카나나스키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에너지를 주제로 올해 현지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 늦게 귀국길에 오릅니다. 취임 2주가 채 안 돼 G7 참석으로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하면서 새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도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네, 이렇게 G7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도 숨가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라질, 인도, 멕시코, 영국 정상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곧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초청국까지 함께하는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와 관련해 두 차례 발언을 할 예정인데요. 캐나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G7과 관련해서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이틀째 일정도 숨가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임하고 12일 만에 다자 외교에 무대한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의 성과를 총평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국의 대외 정책의 연속성을 대외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한국이 이제 선진 강국하려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좀 들어줬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소통을 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이것을 기회로 활용해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목소리를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캐나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G7 상황 그리고 중동 상황까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선 이후 새로 뽑힌 여야 원내대표가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협치를 다짐했습니다. 다만 공석인 법사위원장직을 놓고서는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선출. 네, 오늘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캐나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모디 인도 총리 등과 첫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연설에도 나섰습니다.
대상으로 업무를 보고받습니다. 부처별 업무 보고는 현안과 대선 공약 이행 계획, 국민 체감 과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국정기획위는 업무 보고와 공약 검토를 거쳐 국정과제 초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오늘도 날이 덥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오르고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중부지방은 토요일에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조금 전 들어온 G7 관련 소식 들어와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조금 전에 회담 장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G7 이틀차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로 악수를 나누면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첫 대면 양자회담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주요국 정상 중 두 번째로 이시바 총리와 통화를 했는데 이번에 대면으로 상견례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회담에서 어떤 논의를 할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회담 주요 의제는 양국 관계 발전 방안, 경제 안보 협력, 인적 교류 등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G7 회의 참석 전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당시 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일 회담에서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징용 문제와 같은 과거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과거사로부터 오는 미묘한 문제도 있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의 주요 논의 내용은 잠시 뒤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알릴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한일 정상이 조금 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았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내용은 이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사태 격화로 조기에 귀국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다만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 재성사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네, 전해드린 대로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두 정상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현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저번에 전화 통화로 한번 소통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통칭합니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국제 통상 환경이나 국제 관계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에 있고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문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만나게 됐는데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の度のご就任を心よりお喜びを申し上げます。こうしてお目にかかるのは初めてでありますが、日本のテレビでは毎日出ておられるので、なんかあんまり初めてみたいな気がしませんが、実は初めてです。今年は国交正常化60年という極めて記念すべき年であります。先般お国の総理において60周年のレセプションが開かれ、
非常に多くの方々がお集まりになったと。また大統領はこの会議に出るために、ご不在でしたが、非常に心温まる立派なメッセージをいただいたというふうに報告を受け取るところであります。昨日、今日と開かれました G7 でも議論になったことでありますが、国際情勢は極めて厳しい認識をいたしております。ウクライナで起こっていることも、中東で起こっていることも、またアジアで起こっていることも、全て共通したいろんな要素に基づくものだという認識を私は持っております。今、関西万博をやっておりまして、世界中からお客様が日本にお見えになりますが、外国から来るお客様で一番数が多いのはお国からのお客様であります。そして日本からも世界中にいろんな国に、海外に訪問しておりますが、日本人が一番訪問するのもお国であります。大統領と私、そして政府と政府、企業と企業のみならず、国民同士の交流もこの60周年を機にさらに盛んになり、日韓の連携協力が地域のために、世界のために非常に大きな力となりますことを心より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 네,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관련 내용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G7 정상회의 이틀차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시기로 일본 총리와 조금 전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을 보여드린 대로 일단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이 취임에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했고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직접 만나니 반갑다. 한일 관계가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의견 차이를 넘어서 협력하고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취임 후 얼마 안 됐고 취임에 대한 인사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계 형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벙커버스터 가동을 언론에 흘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G7 정상회의와 중동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은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고요. 잠시 후에 다시 봉영식 교수님 모시고 G7 소식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일의 앵커 잠깐 시간이 남거나 자기 전에 뭐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이 유튜브 쇼폼 영상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쇼폼 영상 보면은 정말 시간을 금방 때우기도 쉽지만 참 잠이 잘 안 오기도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대인들은 정말 잠시나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짧은 영상을 보면서 머리를 식히곤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짧은 영상에 중독되는 현상이 모든 연령층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독의 고리를 끊을 방법을 뉴스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수지 캐스터. 네, 유재원 서울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짧은 영상에 중독되는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쇼폼은 빠르고 재미있는 컨텐츠라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휴식을 취하고자 쇼폼을 보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 뇌에 들어오는 이런 무차별적인 신호들에 대해서 잠시 거리를 두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운동이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 또 명상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시청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도 수면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네, 오늘도 덥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한낮에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은 21도 선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10도가량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한낮에 서울 31도 보이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밤부터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시작부터 많고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금요일 밤부터는 중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장마철 대비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토요일에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를 중심으로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큰일이 있다며 G7 정상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목숨까지 위협하며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뽑아든 카드는 이란에 대한 위협과 압박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이틀째 숨가쁜 외교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한일 정상회담도 가졌는데요. 양자 회담에 이어서 환영 만찬까지 참석하면서 성공적으로 첫 외교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관련한 내용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이시바 총리가 저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저번에 전화 통화로 한번 소통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非常に大きな力となりますことを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 대통령님과 저 그리고 정부가 그리고 네, 모두 발언에서 두 정상 모두 앞으로 양국 간의 협력을 기대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첫 만남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 오늘 바탕으로 앞으로 좀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양 정상이 적절하게 교환했다고 봅니다. 예. 60주년 기념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축사. 네.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베트남, 뉴질랜드입니다. 다 우리와 굉장히 중요한 잠시만요. 저희가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현장에 백브리핑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차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논의한 내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뭐 정식 당정 협의가 아니라 정책 간담회 정도 형식으로 우선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고 하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드립니다. 제가 빠진 게 있으면 두 분께서 보강해 주시고 혹시 질문 짧게만 받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브리핑하기 어려운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 분 수석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시죠. 같은 경우에 단의 보편 지급 원칙에다가 어려운 분들 추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전 국민에게 일정 소득된 거고 거기에 말씀하신 분들한테 추가로 더해진 식으로. 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보고했다며 빠른 시간 안에 추경을 편성해준 정부에 감사함을 표했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취약계층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보편지급 원칙으로 설계하겠다고 했고요.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서는 추가 지원 예산이 반영되었다면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정부와 동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대담에서 저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하면서 어떤 배경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엔 이란의 입장을 좀 얘기를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있고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위치를 알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협박이나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직접 본인을 타격할지도 예상을 못했을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듯한 제스처까지 나오면서 이란 입장에서 사면 초과인 상황입니다. 이란 입장은 좀 현재 어떨까요? 뭐 굉장히 어렵죠. 예.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군부 지휘자 2017년 말보다 더 심각한 안보
불안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관련 내용 그리고 중동 정세까지 짚어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검찰 출신이 대거 포함된 걸로 전해졌는데요.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에 수사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특별검사보 후보자. 네, 조금 전 들어온 우리 증시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57% 내린 2,933.63에 개장했습니다. 코스닥은 0.39% 하락한 772.6에 출발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17.2원 급등한 1,379.9원에 개장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밖에서 밥 한 끼 사 먹으려 해도 지갑 사정이 걱정되는 요즘인데요. 연일 오르는 먹거리 물가에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도 힘들지만 식당 사장님들이 가게를 운영하기도 빠듯한 모습입니다. 김준하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 자리한 한식집.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자영업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호입니다. 여름 더위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날은 갈수록 더워질 텐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1도, 내일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 이상.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60mm 정도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주말이면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G7 정상회의 관련 뉴스특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담 완료 고객, 무선으로 어디서나 시원하게 원터치 4단. 이어서 뉴스 포커스가 방송됩니다.